아, 우리 지난주 방송에 오셨던 분들이 똑같이 오셨고요. 우리 지은이 어디 있나요? 엄마가 그러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니면 마음에서 너끈히 그걸 이겨낼 수 있어요? 어때요? 그냥 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네. 어머니, 우리 지은이는 동생을, 어머니가 퇴근을 몇 시에 하세요? 6시에 퇴근하세요? 지은이는 저기 뭐야, 아저씨 오늘 처음 저번 주에 처음 본 거니? 그러면은? 아, 작년에도 세바시로 봤어? 아, 그래? 뭐라고요? 영화 기술자들도 봤어? 네가 웬만한 어른들보다 낫다. 사람들은 뭐 영화도 안 보고 책도 안 사고 혜민스님만 좋아하고 진짜. 어머니 지민이하고 아니 지민이래. 우리 지은이하고 제가 최근에 뭐 이렇게 뮤지컬 하나를 봤는데 신데렐라라고 그 뮤지컬인데요. 우리 지은이하고 제가 한번 뮤지컬 보러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은 요 CD 있고요. 요 CD 안에 제 핸드폰 번호를 적어놨습니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가 하루 남았습니다. 하루 남았는데, 평상시에는 이런 생각을 안 하다가 저희가 뭔가를 마무리할 때쯤에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올 한 해 열심히 뭘 하긴 했는데, 뭐가 남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젊을 때보다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되게 바쁘게 사는데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리고 분주하기만 하고 별로 나한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예의상으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요즘 많이 바쁘시죠? 그리고 그게 당신 바쁜 사람이지? 라고 묻는 게 상당히 상대방에 대한 예의로 이렇게 경의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 사람 안 바쁜 거 알고 있지만 요즘 많이 바쁘시죠? 뭐 저한테도 계속 그래요. 연말이라서 더 바쁘시죠? 그런데 사실은 뭐 저는 그런 거는 없거든요. 그냥 저는 돈 벌 때만 바쁘고 이제 뭐 연말이라서 바쁘고 그러진 않은데, 그런데 나는 뭐가 남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사장님한테 말씀 이미 드린 건데, 제가 제 개인 방송을 이제 시작을 해요. 네, 지금 표정이, 그럼 포플이 끝나는 거야? 뭐야, 이거. 근데, 포플이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개인 방송을 하는데요. 어쩌면 이제 포플이만큼 재미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제목을 원래 제 개인 방송국 제목을 이제, 요즘에 그 창고가 영어로 뭐죠? ROKMC. 나 해병대. 게라지죠, 게라지. 게러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이런 거를 교육합시다, 변화받읍시다, 뭐, 이런 말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옥스 게라지라고 처음에 이름을 줬어요. 창옥의 게라지, 창고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렇게 경기도 외곽에 창고 같은 걸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몇 명 이렇게 돈 있는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토크 나누고, 이제 땅도 나누고, 이러는 프로젝트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옥수게라지라고 하고 이제 이 방송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옥수게라지 어땠습니까? 안 좋아요. 김 교수님 게라지가 이게 발음이 개가 들어가면 안 좋아요. 뭔 상호에 개가 들어간대요? 바꿔. 그래서 제가 그럼 뭘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저희 생각 되게 많이 하고 한 건데 그랬더니 옥스포드래요. 옥스포드. 포드가 영어로 뭐냐면은 그 나루터라는 뜻이에요. 나루터. 그래가지고 어려운 지식을 그 얕은 강가로 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해주는 옥스포드. 그래가지고 옥스 창옥의 포드 나루터다. 옥스포드. 그리고 또 그 대학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강연 자체가 나는 사업을 많이 해봤다고요. 진짜 사업 엄청 많이 하셔가지고 내 아이디어는 완전히 개무시되고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옥스게라지에서 옥스포드로 바로 변경이 됐어요. 그 옥스포드가 됐는데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창고에서 이렇게 몇몇 이제 어떤 뭐 예술가라든지 그림 그리는 분, 건축가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들께 배우는 것을 방송으로 찍자. 그래서 이제 포플리쇼만큼 이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조금 이제 학문적은 아닌데, 이렇게 막 제가 그 화가들 놓고 막 건축가 놓고 막 이런 막 농담을 하긴 그렇잖아요. 격조가 안 맞고, 저도 원래 격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강의를 재밌게 하려고 제가 이러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거를 하면서, 나는 뭐가 남았나, 올해. 앞으로 뭐가 남을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여러분은 또 뭐가 남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 옥스포드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제 일상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강연을 하는 건 포플리쇼에서만 하고 제 일상을 찍는 건데 제가 어느 대학을 갔는데 강의하러 갔는데 그럼 이제 카메라 2대를 갖고 직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소장님은 대학 생활이 어떠셨습니까? 이제 대학의 교정에 이제 낚시 의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 지나가다가 이제 못 알아봐요. 쟤네는 뭐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소장님은 지금 이렇게 강의해서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있고 그러는데 대학교 때부터 그러셨나요? 그런데 제 대학생 시절을 보니까 저는 엄청 바쁜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 대학생 시절에 제일 많이 한 거는요, 고민이에요.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졸업하면 30이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대주실 수가 없고 나 혼자 먹고 살아야 되고 음대만 들어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음대 들어오니까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았어요. 더 암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졸업하면 30인데 그러다가 위하고 장에 빵꾸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코끼리 바지 알죠? 대장 내시경 하는 거 있어요. 이렇게 바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코끼리 코를 들어 올리고 호수를 이렇게 쑥 넣어가지고 이제 온 몸을 검사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나라 빼앗긴 것처럼 치욕스러웠어요. 왜냐면 간호사 선생님 2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코끼리 코를 들고 이제 이렇게 호수를 저한테 이렇게 넣고 이렇게 그러고 이제 누워서 너무 힘드니까 저 앞에 있는 사진을 보라고 하는데 토끼 2마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정말 슬픈 토끼였어요. 뒤로 자꾸 호수는 들어오고 토끼는 2마리가 풀밭에 앉아있고 그리고는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1년 휴학했어요. 그러니까 나 졸업하면 30인데 이 고민하다가 이제 31살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고민하다가 그 고민해가지고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이 내 졸업 연도를 1년 늦춰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돼요? 졸업하면 31인데 그리고 이제 그때쯤에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어요. 김태희라는 그 김태희 아니고 이제 피아노과 김태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김태희가 이제 저를 부모님한테 소개시켜주는 걸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저번 주에 그 귀신이 또 왔나요? 이 귀신은 자리를 지키네요.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자존심부터 세죠. 일은 안 풀리죠. 또 결국 그 여자하고 헤어졌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헤어질 때, 그래, 좋은 남자 만나서, 남자들의 뻔한 대사가 있잖아요. 나보다 좋은 남자 만나서 이혼해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그 마음이에요. 저는 그 친구가 잘 살기 바라지 않아요. 그냥 적당히 살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저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병치레 없이 그냥. 그런데 아유, 지금 처음으로 결혼하고 싶은 여자한테도 이제 잘렸죠. 일이 안 되니까 뭐가 빨리빨리.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나는 뭔가 졸업하면 31인데 우리 부모님이 나 대주실 수도 없는데 그리고 유학도 갔다 와야 되는데 이 성악해서 먹고 살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해서 얻은 거는 코끼리 바지밖에 없어요. 코끼리 바지와 토끼 2마리 본 거.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쉽게 웃지는 못할 거려? 네? 코끼리 바지 한번 입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제 직원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은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셨습니까? 소장님은 비교적 강연을 일찍부터 했는데 그렇게 고민만 하고 그랬더니 어떻게 지금의 이런 일을 하시게 되셨죠?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지금 하는 일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도움을 받은 거는 주로 대학 시절이거든요. 중고등학교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 제가 좋아진 건 뭐였냐면 정기적으로 교수님께 레슨을 받고 두 번째 교수님이 교수님 제자들만 데리고 오페라를 1년에 2편을 올렸어요. 근데 그것에 소품 만드는 거에서부터 마지막에 주연 한 번까지 하는 것 그걸 한 11편을 했는데요. 그것을 한 것 그리고 남의 레슨 들어가서 선생님이 어떻게 코칭하시나 계속 지켜보고 노트를 작성한 것 그리고 따로 지휘법 수업 받으러 1년 반을 다녔던 것 따로 연기법 교육을 받으러 대학로에 다녔던 것 그런 정기적인 레슨 받은 것 그러니까 좋아서 한 것도 있고 어쩔 수 없이 학생이니까 한 것도 있고 그것만이 저한테 남았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남는 장사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래도 저래도 뭐 좀 남는 장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생도 올 한 해 살았으면 뭐가 남았을까? 우리가 1년 동안 막 뭘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올 1년 하고 여러분은 뭐가 남으셨는지 그래서 저도 뭐가 남았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몇 개가 남았어요. 첫 번째 모발 이식이 남았어요. 이제 모발 이식을 2번 했거든요. 자연스럽죠? 네. 여러분도 하실래요? 아니 제가 소개해드리고 저도 피 좀 먹으려고요. 저도 강의로만은 이게 좀 통감치 않아서 어디서 했냐고요? 그 얘기해도 되나요? 황성주 털털 피부과라는 데서 했는데 좀 퀄리티 떨어지죠 이름은. 그래서 제가 해가지고 포프리 사장님 전도했어요. 사장님은 위쪽을 심었고 저는 앞에를 심었어요. 너무 치고 들어오시네. 그 액수는 거기 황성주 털털 피부과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한 번은 돈 내고 했고 한 번은 협찬해 주셔서 그냥 했어요. 그죠. 협찬 받았는데 이거 한번 얘기해 드려야 되겠네요. 2번 했거든요. 이게 남은 거예요. 두 번째는 주로 시술이 남았네요. 저에게는 올 한해 무슨 내면 세계 남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시술이 남았네요. 참 부끄럽지만 고백할게요. 네, 이게 뭐 팩트니까. 네, 제 치아 교정 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 포프리쇼 처음부터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 얼굴만이 되게 많이 변했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어머 강연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실제로 보니까 좋으시네요 라는데 그때는 교정을 안 한 때였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화면을 덜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실제가 바뀐 거예요. 지금 한 70% 위치아가 들어갔거든요. 밑에 치아도 들어가고요. 아직도 약간 발음 어눌해요. 안쪽으로 끼고 있거든요, 장치를. 이거는 보아치과에서 했어요. 강남역에 가시면 제 이름 되면 실장님이 뭐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 치아 교정 70% 한 거, 요게 남았어요, 올해.
그리고는 이제 재작년부터 이제 연기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께 9개월 레슨도 받아봤고, 그리고 현역 영화 배우들에게 계속 영화에 대한 코칭도 받고, 뭐 삶에 대한 코칭도 받고, 그게 또 저한테 남았어요. 그리고는 내가 아쉬운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제가 디스크 시술을 받고 나서 이제 PT를 받았는데요. 그게 포프레쉬 강연 내용에도 나와요. 근데 그 PT를 받다가 이제 몸이 되게 딱 좋아졌는데,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핑계로 PT를 안 받았어요.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거 같아요. 남은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만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안 남은 거는 그래서 못했다라고 제가 핑계댄 게 있거든요. 이러니까 못해. 난 시간이 없어서 못해. 그리고 PT 너무 힘들어서 못해.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아쉬움으로 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들만 남았어요. 근데 딱 그런 것 같아요, 삶은. 삶에는 핑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못했다고 말해요. 네. 추워서 체육관을 못 갔대요. 제가 저희 연구소 직원들에게 연차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있거든요, 운동. 그래서 이제 여직원에게 아까 그 사전 진행하던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에게 수영하라고 했어요. 되게 많이 예뻐졌어요, 친구가. 지금도 안 예쁘던데 이렇게 보시는데요. 되게 많이 예뻐진 거예요. 되게 사랑스럽고. 그리고 제가 보기엔 살도 좀 빠진 거고. 학생 때부터 수업할 때 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구소에 같이 있는 가장 오래된 친구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과거를 알고 있잖아요. 학생 때 이제 뭘 먹었는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영을 한 거예요, 그 친구는. 한 몇 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수영을 했는데 요즘 수영하냐고 했더니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냐고 했더니 또 핑계가 있는 거죠. 선생님 요즘 너무 수영장 물이 추워요. 그리고 다리 왁싱을 안 해서 못 하겠어요. 뭐 이런 온갖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예? 뭐 이래서 못 한다, 추워서 못 한다, 뭐 저래서 못 한다, 뭐 이래서 못 한다.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래, 맞다. 그래서 못한 거는 우리에게 안 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들만 우리에게 남았구나. 어차피 저는 삶은 남는 장사를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말이 될 때 우리에게 뭐가 남았는지. 제가 왜 이 생각을 더 하게 됐냐면요. 저는 약간 징크스는 아닌데, 이상하게 지금 미신을 믿지 않는데, 미신처럼 요즘 따르는 게 뭐가 있냐면요. 몇 년 전부터. 제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이 양복 수트가 검정색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검정색 양복이 단 한 불도 없거든요. 왜 그럴까요? 날씬해서? 네? 건달 같아서? 이런 황당한 대답이 있나요? 날씬해서 검정색이 없다? 건달 같아서 검정색을 입지 않는다. 네. 간지가 안 나서. 좋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아버지가 80이시고 어머니 77이시잖아요. 이상하게 내가 검정색 옷을 맞추면 내가 그 옷을 입을 날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몇 년 전부터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자. 양복 맞추지 말자. 네.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 있죠? 네. 있어요, 사람이. 뭔가가 있어요. 이 옷을 사면 그 옷을 입을 날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복을 안 사고 검정 넥타이도 없어요. 사주실 분 있으면 이제 사주세요. 근데 사람이 정말로 그 옷을 사면 입을 일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또 희한하게 그런 일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공원묘지에 갔어요. 이제 제가 상가집을 갈 시간이 뭐가 겹쳐서 안 돼서 이제 그 유골을 묻는 곳에 갔는데 분위기가 좀 어두울 줄 알고 저는 이제 되게 조심하게서 이렇게 양복은 아니고 검정색으로 위아래 다 입고 갔는데 이제 유골을 묻고 거기가 너무 어두웠는지 밝은 쪽으로 내려오는데 그 가족들이 저를 보시더니 사진을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지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사진을 찍어도 되나?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제 강사님 너무 강연을 많이 잘 봤습니다. 정말 어쩜 그렇게 강의가 재미있으세요. 우리 아이들 둘 데리고 왔는데 얘들아 서. 이런 게 흔치 않아. 빨리 서. 검정색 넥타이 풀어. 빨리 서.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또 애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여기서 같이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건데 이걸 내가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거 내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무슨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러 갔는데 우리 그 선생님 오셨나요? 우리 장례 지도사 선생님 오셨어요? 오셨네. 우리 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선생님! 그분이십니까? 나 포프리시 엄청 많이 봤는데 저 다른 강의들 많이 봤어요. 제 가족도 좋아하고 제가 꼭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분위기인데 다른 가족들도 다 동요하면서 그래요? 우리도 갈 수 있어요. 전화번호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례 지도사 선생님이 오늘 오신 거예요. 그날 모든 그 장례 지도를 해주신 선생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제가 오면서 왜 그랬는지를 알아봤더니 이 친구 아버지하고 친구의 나머지 가족들하고 원활하게 좀 지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이 너무 슬프지만 그게 뭐가 막 그렇게 되지는 않는 그런 거였어요. 슬픈데 뭔가 그러면서 또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가 남을까? 내 삶이 마감될 때쯤 나에겐 뭐가 남을까? 1년이 마감된 이때쯤에는 나에게 뭐가 남을까? 그 아버지에게도 많은 사연이 있었고 많은 무엇이 있었는데 왜 가족들은 이렇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이때에 물론 예의를 다해서 뭔가를 했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게 서로 이렇게 불편하지도 않은 느낌이었어요. 반가워하고 사진 찍고. 선생님 저희 그때 사진 찍었죠. 감자탕 집인가요? 해장국집 맞아요. 선생님. 해장국집에서 그 해장국 이렇게 먹고 나와서 앞에서 다 사진 찍었잖아요.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일부러 선생님을 끌어들인 것 같네요. 아이고, 정말 이거. 내가 이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그때 좀 해장국 값이 많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네. 제가 현금으로 냈다가 모자라서 카드로 바꿨죠. 그때 분위기 어둡지 않았죠, 그렇게. 봐보세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의 마지막. 1년의 마지막. 하루의 마지막. 우리는 무엇이 남을까? 그리고 나는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하고 힘들게 좀 다녔는데요. 난 학교를 졸업하고 뭐가 남았을까? 그건 저희 직원들의 질문처럼 정말 똑같아요. 제가 근심하고 고민해서 남은 거는 코끼리 바지밖에 없고요. 제가 그 이후로 내 삶에 남게 한 것은 정기적인 레슨만이 남았어요. 근데 그 레슨은 돌아보니까 다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도 해야 됐고, 학생이니까 해야 됐고, 그리고 제가 어렸으니까 해야 됐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성인이 되고 나면은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인이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에 자기를 넣지 않거든요. 이제 자기가 그걸 컨트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제가 별로 성장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저희 직원들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표를 하나 작성했어요. 그래서 저희 영수 직원들은 일주일에 어쩔 수 없이 하는 표가 있어요. 각각 다 정했어요. 하루에 저는 1.5리터 이상 물 마시기. 그리고 하루에 책이나 영화 대본을 30분 이상 주 5회 꼭 하기.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주 5회 하기. 그리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직원들하고 저하고 공유를 해야 되니까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직원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고 욕은 하지 않아요. 좀 했어요. 네. 아니, 좀 자주 했어요. 근데 걔네도 또 욕먹을 짓을 했어요. 그래서 한 거지 그냥 한 건 아니에요. 저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 욕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랬는데 내가 맨날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하자고 해놓고 내가 안 하면 그게 저의 가장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체중은 3kg 찌우기. 물은 하루에 1.5리터 이상 꼭 마시기. 책과 영화 대본은 하루에 30분 이상 보기. 그리고 지난 일주일을 그거를 딱 했는데 몇 프로 했을까요? 다 자기의 믿음대로 대답을 하시네요. 제가 해보니까 한 70% 하더라고요. 누가 맞히셨어요? 축하합니다. 선물은 없어요. 그냥 축하만 해요. 70% 했는데 이거 여기서 더 올려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쯤 돼서 뭐가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남을까? 과연. 그리고 뭐가 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근데 확실한 건 걱정하는 거는 뭐가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는 것만 남지 머리를 써서 남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본인이 어른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자기 코에 콧뚜레를 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내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인간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머리만 커지죠. 그리고 평론만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몸은, 내 삶은 애 같아요. 근데 왜 남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냐면 되게 간단해요. 그 사람 성격이 지랄 맞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줄 수가 없죠. 아이들이 엄마한테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고마워. 엄마한테 할 말 좀 있지? 네, 많아요. 그래. 아이들이 엄마한테 할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아이들도 다 알거든요. 엄마의 성격. 성격은 적절한 단어가 아니고요. 성질. 아니요,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성질머리. 엄마의 성질머리와 아빠의 성격을 아니까 얘기하면 쌈나고 일이 붉어지니까 얘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른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변하지 않으면 어른은 반드시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애들도 알거든요. 저 사람이 어른인지 꼰대인지. 네. 그래서 내가 잘 변하지 않는구나. 어느 날은 제가 보니까 제가 소장이 됐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점수를 주고.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강사가 됐으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계속. 그러니까 제가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라도 뭘 끼자. 불편하지만. 여러분은 올 한 해 뭐가 남으셨는지, 올 한 해 뭐가 아쉬우신지 한번 생각
저희가 한번 해보고 우리도 남는 장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